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소리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5월 4일 인사드립니다. 5월 1일 날 사흘 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고법에서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 선고가 당연히 유죄고 유죄를 벗어날 수는 없죠. 기속력이 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봐주려고 해도 벌금 80만 원 이하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격 상실형이 그러니까 선거 전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치명상을 입을 텐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은 그 이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자격 상실형이 확정되는 고법에서 다시 확정되는 그 순간에 이재명은 너무나 불안해서 중도청을 중심으로 찍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실제로 중도청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재명에게서 이탈을 하고 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대법원 선고의 효과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 판결을 받은 것, 이것도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이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는 지금 사흘 동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가 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3시쯤 됐으니까 한 사흘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이 오히려 더욱더 이재명의 지지층, 극성 지지층은 결집시킬지 모르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불안감을 더 확산시키는, 인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든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도층, 캐스팅 보터죠. 그리고 부동층이 볼 때는 너무 불안한 후보라는 것을 이재명은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지금 오히려 확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확정 판결 선고도 이재명에겐 치명상이지만은 사흘 동안 그 이후에 사흘 동안 보여준 모습이 너무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 불안한 인물, 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종의 이재명이 페이스를 잃어버렸다. 그동안 무슨 뭐 중도 확장, 통합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딱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순간에 페이스를 잃어버렸죠. 레이스를 쫙 버리다가 한번 페이스가 잃어버리면은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초단기 승부죠. 한 달, 대선 한 달 남은 초단기 승부인데 딱 한 달 남았네요. 자, 그래서 페이스를 한번 잃어버렸고 또 이성을 같이 잃어버렸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 워낙 큰 벼락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러면 페이스를 되찾기도 어렵겠죠. 오히려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온 그날 밤 심야에 한밤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고 소동을 벌였죠. 그 직전에 사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밤사이에 경제부총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이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야 되는 경제부총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나서고 있고 중차대한 이 시기에 날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날려버리는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 뜻이 아니다. 그냥 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가 한 거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이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발각이 됐죠.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5월 1일 날 한밤중에 최상목 탄핵 소추안 추진한 그것은 이재명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동의, 사실상 지시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를 취재를 했는데 원내 지도부가 최상목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풍이 분다. 바로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고 당 후보가 대법원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았다고 갑자기 이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하는 것을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주당 안에. 그때 이 박찬대가 했다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도 동의한 사안이다. 이재명 후보가 동의했는데 당신이 왜 끼어드느냐. 이거 그대로 밀어붙여야 돼. 이재명이 지시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에게 직접 연락까지 해서 최상목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표결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전에 최상목 대행이 사퇴를 해버려서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사람이 사라져버렸죠. 밤사이에.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상당히 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이재명이 실수한 거다.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불안한 인물인지 본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미국과 트럼프 정부가 경제통상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날려버렸으니까. 자, 그런 인식이 확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이후에 벌어진 지금 4월 동안 벌어진 일을 보면은 일종의 광란의 칼춤입니다. 이재명 신복들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이 공동 운명체니까 공동 운명체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도 할 겸해서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뭐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재명의 이 방조, 묵인, 지시 없으면은 어려운 일들, 안 되는 일들이죠.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인데 모든 행위는 이재명의 묵인, 지시, 방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 자폭, 스스로 자폭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인데 저번에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하고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탄핵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이번에 이제 대법관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이 판결을 내렸다고 고발을 하고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 자, 본인에게 자기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법대로 판결을 한 것인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 이거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잠시 후에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광란의 칼춤이 벌어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 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하겠다. 지금 조금 있으면 뭐 의원총회 해가지고 뭐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제 앞도 내세웠네요. 내세워서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제 당직자들조차도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 수처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무슨 위헌, 위법을 했습니까? 판사가 법대로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12명 중에서 좌파 판사 2명 빼고 10명이 유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판결을 위헌, 위법이다. 억지 주장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자승자박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 세력, 이재명뿐이 아니고 민주당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을 벌일지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는 거죠. 집권을 하면 더 큰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좀 안전한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인식들이 중도층에 퍼지게 만드는 행위들이죠.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들이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하는 게 맞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또 이렇게 국민파리를 하면서 아니 자기에 대해서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온 그 혐의에 대해서 같은 유죄 1심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걸 그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인식을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표를 할 그 유권자들, 이재명에게 투표를 하려고 했던 또는 이재명에게 긴가민가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는 그런 계기를 저는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공수처에 뭐 고발을 해서 엄정하고 대법원장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을 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대법원 10명이 10대 2로 판결을 한 것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사를 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 주동자, 가담자, 이게 여기 무슨 선거하는데 기획자, 주동자, 가담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동자는 조희되고 가담자는 10명의 대법원 판사들인가요? 그 발본색원하라. 자,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다 돌아갑니다. 선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선 의원들은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고법 형사 6부죠. 거기에 대해서 또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직접 결정했다고 여기에 또 초선 의원들이 경고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또 고법 판사들도 대법원의 그대로 그 판결을 하면 바로 또 탄핵할 듯이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별로 이재명에게 완전히 그 충성맹세 겸해서 일단은 멘붕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냅니다. 김준혁이란 그 의원은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이거 동네 불량배입니까? 진짜 개싸움이 먼저 보여주겠다. 이건 너희들이 시작한 거다. 이게 국회의원이 지금 내뱉고 있는 말입니다. 박선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조희대, 기호 1번 없는 대선 꿈꾸는 것이라면 북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후계자 김정일을 뽑는 거랑 뭐가 다를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기호 1번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전에 후보 교체를 하면 되죠. 후보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때까지 최종 그 대법원의 그러니까 5심격이죠. 5심격. 파기환송심 재상고한 거 결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마치 이거를 이재명 출마를 봉쇄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왜곡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이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은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 않겠다. 이 김구, 조봉암 여기에 비유를 합니다. 이재명을. 참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대법이 선고한 그것도 결정타가 됐지만은 이재명에게 그 이후에 사흘 동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들이 과연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킬까?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첫 번째는 보수청 대결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이재명이 그것을 보수청 결집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보수청들이 상당히 침체해 있었는데 보수 유권자들 이재명의 확정 판결이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이 되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열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무슨 그 선고를 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는 등 고발을 한다는 등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전부 다 그리고 또 최상모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최상모 전 부총리 그냥 사퇴시켜버리고 사실은 사퇴시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일어나는 거죠. 더 일어나서 일제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그전에 투표장도 가기 싫어했던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더구나 지금 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고 한덕수 그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벤트가 남아있으니 더 결집을 해서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진보층 중에서도 극성, 열성이 아니면은 정말 이 상황에서 투표장 가기 꺼려 하겠죠. 극성 지지층이야, 강성 지지층이야,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이재명에 대한 이 불안감, 이것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서 이것이 유죄가 거의가 아니죠. 이제 유죄는 확실하고 형량도 자격 박탈은 확실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면은 대선 후에 한 달 만에라도
이재명이 날아가 버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날아가 버리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도층이, 불안감, 중도층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이 되는 상황이어서, 대법 선거 자체도 그렇지만은 선거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자책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자책골이. 자, 그렇게 되니 이게 여론에 당장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리서치뷰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그제까지 이 조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에 대한 그 선거가 나왔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소동을 일으켰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한다고 해서 뭐 투표를 하다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하고, 그리고 그 2일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무슨 대법원장도 탄핵한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죠.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대선 후보 양자 대결인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등 제3지대 단일 후보. 그러면 이것은 김문수 아니면은 한덕수죠. 국민의힘 등 제3지대 단일 후보. 그러면 김문수 아니면 한덕수.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름을 안 하고 단일 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기도 이름을 안 했으니까 여기도 이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등 제3지대 단일 후보.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또는 한덕수 대 이재명 이렇게 되겠죠. 이 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딱 붙였는데 제3지대 단일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나 한덕수를 선택한 쪽이 47%가 나왔습니다. 47%.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은 43%. 오차범위 안에 쓰지만 4%포인트를 오히려 앞섰습니다. 우파 후보가. 이 조사가 처음 나온 거죠. 바로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 날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 그날 밤에 소동이 벌어지고 최상목 탄핵 어쩌고 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온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범우파 후보가 이재명에게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기본 특히 그 지역별로 보면은 기본 지지층 그리고 성부처에서 상당히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부처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하고 이 이념상 중도 성향이죠. 여기는 캐스팅 보트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또는 김문수를 찍겠다는 응답이 49%가 나왔습니다. 충청도가 56%. 캐스팅 보트라고는 충청도 56%. 이것은 그만큼 중도층이 많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중도 성향 그 응답자들은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43%, 제3지대 단일 후보 그러니까 한덕수든 김문수든 44%, 오차범위 안에서 1%포인트를 앞서기 시작을 했다. 그전에는 중도층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죠. 자, 그만큼 중도 성향 응답자들이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당선되면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대법원의 판결, 선고, 그것 자체와 그 이후에 지금 3일 동안 벌어지고 있는 광란의 칼춤,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중도층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이 직전 조사 대비해서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39%인데 국민의힘은 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8%. 자, 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중도층이 확 빠져나갑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중도층만 가지고 보면은 49%가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를 했는데 상당히 큰 지지율이죠. 그런데 이게 38%로 그냥 직전 조사보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있었던 조사보다 11%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올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5월 1일 날 내려진 대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 선고도 엄청난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벌이는 행태, 지금 사흘 동안 이재명과 그 충성을 경쟁을 하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더욱더 대선에서 이재명을 외면하게 만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라이브 선국 정가지 담화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공휴일인데 제가 내일 모레 계속 7시에 보내드리는 평일 7시에 보내드리는 라이브 선국권의 정치소 내일과 모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